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신종 코로나를 고의로 퍼뜨리면 최고 사형이다. 가짜뉴스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중국의 한 북부 지역의 법원이 실제로 발표한 공지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는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는 악마라고 하더니 악마와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비상한 각오인가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 또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거면 왜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느냐 이러는 거죠. 하지만 남 탓해봐야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라도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속보가 지금 바로 들어왔는데요. 신종 코로나 확진자 4명 추가됐습니다. 밤사이에 4명이 추가돼서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번 확진자, 15번 확진자의 가족인 40대 한국 여성 이렇게 돼 있고요. 21번 확진자는요, 6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50대 한국 여성. 이제 3차 감염이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번 확진자는요, 태국을 다녀왔죠. 16번 확진자의 가족인 40대 남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번 확진자는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50대 중국 여성입니다. 속보는 사실 좋은 걸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완치된 분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거의 개발됐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속보 한번 전해드렸고요. 속보는요, 계속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신면 1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제3국 감염 비상이다. 대학 최대 4주 개강 연기. 대학마다 2주 보통 했고요. 4주까지 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온 2명 확진받았습니다. 제3국 감염이 거의 명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일본, 태국 이어 중국 박 감염 본격적으로 나타났고요. 교육부는요, 중국 유학생 많은 대학에 개강을 좀 연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고했고요. 대학 쪽 대부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 성북 40개 이상 학교 휴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중국만 막다가 또 뚫린 제3국 감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방역 체계는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 뭔가를 막는 데 치중을 했거든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왔습니다. 싱가포르 함께 다녀온 30대 2명 확진 판결 받았다. 그리고 태국 여행을 다녀온 어떤 분도 지금 확진. 그리고 그 가족분들까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명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이외 국가 입국자 검역 비상이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넘겨주세요. 광주 모녀 환자 270여 명 접촉했다. 그렇습니다. 태국을 다녀온 16번 확진자, 딸 간호를 했어요. 귀국한 뒤에. 그리고 딸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입니다. 그리고요, 방금 속보 보셨지만 남편도 지금 확진을 받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딸을 간호하는 상황에 확진된 거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장소가 병원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발 제2의 메르스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6번 환자, 18번 환자인 딸 8일간 간병을 했고요. 메르스 때 감염자 13%가 의료진, 사스 때 베이징 병원에서 집단 감염.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지금 들게 되는 겁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사실 환자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잖아요. 17번 환자, 19번과 싱가포르 동행 역시 같은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미국 얘기군요. 여기 보시면 얼굴 사진 있죠? 38살, 이른바 백인 오바마라고 불린답니다. 전문직, 경영 컨설턴트도 했고요. 학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또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름이 부티지지, 거센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아이오와 코커스, 이른바 첫 번째로 우리로 치면 경선이 시작된 곳인데 여기서 깜짝 1위를 했습니다. 쟁쟁한 정치인들을 제끼고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성소수자입니다.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엄친아 공부 잘했습니다. 하버드, 옥스포드 이렇게 대학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연설의 달인이다. 그래서 38세 백인 오바마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돌풍입니다, 지금요.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재진 세한대 초빙 교수께서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지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면요. 중국 박도 문제. 그렇습니다. 중국만 걱정할 게 아니라 제3국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황교안 일병 구하기. 이 영화 제목과 비슷하잖아요. 앞에 이름만 다르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를 두고요. 당내에서 굳이 거기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찢긴 연설문. 미국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대변인실 분실. 뭔가 검찰, 법무부 얘기에 분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점차 확산되고 있죠. 확진자가 23명으로 밤사이에 4명이 늘었습니다. 좀 수그러들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기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 확진, 사망, 연일 급증. 사망자는요, 하루마다 수십 명, 50명 이상 단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확진자는 수백 명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요. 수백 명대도 있고 어떨 때는 몇천 명 단위로도 갑자기 늘어납니다. 중퇴 3,200명, 이미 통제불능 상태 아니냐, 이런 걱정을 담은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꺾일 기미가 없는 신종 코로나. 중국 칭화대 AI 연구팀 이달 말 중국 확진자 6만 명 정점, 그리고 16일이 고비 아닌가. 일단 중국 내에서는 이렇습니다만은요. 다른 국가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낙관적인 거다. 그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요. 이제서야 야생동물 거래 금지. 시진핑 통치체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 야생동물이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걸 한 겁니까? 이게 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요. 왜 그럴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콩, 중국 방문자 전체 8일부터 무조건 2주 격리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민의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12번, 16번, 17번 감염자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됩니다. 갔는데 그럼 일단 뭔가 조치가 좀 취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중국에 안 갔다 왔네 하며 퇴짜를 받았답니다. 왜냐면요. 16번, 17번은 중국 간 게 아니라 제3국이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특히 16번 환자는요. 병원에서 약간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된다. 그래서 검사 의뢰서를 냈지만 보건당국은 중국 안 다녀오셨으니까 대상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방역망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방문, 이상 증상 2가지 지침 기계적으로만 해석했다. 조기 확진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당국 인력의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검진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키트의 제한도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굉장히 사실은요. 아쉬움이 묻어난 대목이 이곳입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번 환자 설 연휴 대구 본가 처가 방문. 그다음에 KTX SRT 탔다. 17번 환자 지금 싱가포르를 다녀와서
확진이 된 거로 좀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지도를 좀 봐주십시오. 16번 환자 태국에서 귀국을 했죠. 태국 여행. 그리고 17번 환자는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면 16번 환자의 이동 경로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일단 1월 19일 무안공항으로 귀국을 하죠. 그리고 위에 자택을 갔다가 다른 곳을 방문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병원에 한 차례 가죠. 그리고 전남대병원 가고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입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자택에 무안에서 나주, 광주 이 정도 지금 동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선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좀 주의도 하시고 어떤 조치도 취하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17번째 환자 이동 경로를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1월 24일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2번은요. 서울역 푸드코트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KTX 뭐 이런 걸로 이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자택 여기입니다. 구리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일로 보시면 쭉 뭐 병원도 가고 뭐 그 인근에도 가고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뭐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9번이 돼 있죠. 9번은요. 5선 광나루역 이마트 24 뭐 이런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요. 정부에서 지금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좀 걱정이 되시고 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설명과 대책을 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306명이 파악되었습니다. 딸 1명이 확진되어 18번째 환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환자는 1월 15일에서 19일까지 가족들과 태국 여행 후에 입국하였으며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던 딸의 간병을 위해 같은 병실에서 지내셨으며 간병을 하는 중에는 외출을 거의 못하고 병원 내에서 입원 병실과 외래를 오가며 본인의 폐렴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맞춰 다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전문가를 통해 의학적인 내용 좀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의대 외래 교수이신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제3국 감염이 이 정도면 분명히 확인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는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데 집중돼 있잖아요. 언제쯤이면 이 체계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언제쯤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환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일단 집중적으로 그걸 하면서 지금 뭐 싱가포르나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뭐 다 감시할 수 없지만은 그 고질시켜가지고 바로 자기가 증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중국에 오는 사람들이랑 접촉을 했거나 그런 경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서 자가 신고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중국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자진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자진 신고. 자, 그럼 일단 지금 제3국 감염 경우는 태국과 싱가포르는 거의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태국은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따로 공항에 별도의 게이트도 쓰고 이러고 있는데 혹시 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입국하시는 분도 그럴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이제 그 인적 자원하고 그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키트 나오는 것도 키트가 굉장히 모자라서 다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열이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요새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데 그 폐렴, 고열이 없으면서도 폐렴이 생기는 게 많아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그 열은 없지만은 기침을 하면서 폐렴이 있다 할 경우에는 거의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8.5도, 뭐 39도가 안 넘더라도 그럴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요. 중국 쪽에 주의하다가 이제 싱가포르 얘기가 나오니까 제3국에 갈 경우에도 이게 감염 위험이 있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제3국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통보가 우리나라께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렇죠. 이번에 그 16, 18번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연락이 안 왔으면 모를 뻔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호 국가 간에 일본에서 또 이제 크루즈에서 또 10명 더 걸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어디에서 폭탄이 지뢰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강력 체제를 갖다가 그 모든 국가를 다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증상이 없더라도 기침을 하고 뭐 사진 찍을 때 폐렴이 있다 하는 경우 아니면 발열 있으면서 기침을 하거나 또 한 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화기도 와요. 예. 열이 나면서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픈 경우 중국 다니면 할 경우에도 바로바로 신고해서 검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7일부터는 또 우리가 그 50개 병동에서 이제 저 키트가 나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태국을 다녀온 16번 환자 사실은 귀국 이후에 딸을 간호하다가 딸도 지금 뭐 확진 판결 받았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입원했던 딸을 간호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병원 내 감염 뭐 이런 걸 걱정하는데 사실 병원 안에는 면역이 약한 환자분들이 많아서 더 걱정 아닙니까 지금? 네, 저 걱정인데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 메르스 때 같은 경우는 이게 공기 전염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접촉 감염이 더 강하고 공기 감염이 좀 적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이제 그 이런 뭐 기침을 했다, 뭐 가래가 나왔다 한 게 지금 요새 우리가 히터 틀잖아요. 그 히터를 통해서 들어가서 공조기로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직접 감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히터로 들어가면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원래 뜨거우면 많이 죽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전체를 다시 한번 다 감시해서 그 코호트 감시라고 그러거든요. 집단 감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터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기 중에서 잠시라도 어떻게 좀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왜냐면 그 비물이 나가서 여기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만약 살아있게 되면은 원래 바이러스가 좀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금방 죽어버리는데 그럴 경우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역을 하면서 그 히터 그쪽도 다 같이 방역을 하고 그 병원 안에 있는 사람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고령일수록 잘 생기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집중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여기서 잠시 저희가 기사 좀 몇 건 소개하고 전화 인터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자, 2번 환자 격리 13일 만에 완치 퇴원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1번 환자도 곧 퇴원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료진 재감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퇴원을 했습니다. 완치가 된 겁니다. 지금 첫 사례가 나온 겁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역시 뭔가 좀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 성공했다. 치료제 백신 개발 착수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상용화에는 최소 1년이 걸릴 거다. 이건 좀 아쉽네요. 좀 빨리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지금요. 유전자 정보 공개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승남 교수님 다시 연결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여보세요? 이 교수님.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 기사했는데 하나는 완치 사례가 나왔다는 건데요. 지금 2번 환자가 완치가 됐고 1번 환자도 지금 완치 직전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2번 환자의 경우는 어떤 치료 그리고 어떤 약을 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쓰는 약은 하나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라고 그래서 인터페론이라고 있어요. 그 인터페론이 B형이나 C형 간염한테 쓰는 환자인데 그래서 몸속에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 하나고요. 하나는 우리가 그 HIV 면역력 결핍 환자에 쓰는 칼레트라는 약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환자한테 그 칼레트라나 인터페론이 다 듣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일단은 그 써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좋아졌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거 확실히 알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뭐 200명이고 300명에서 거기서 한 90% 좋아져야지 우리가 좋아진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다 좋아지기 때문에 뭐 지금 중국에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쓰는데 거기서 다 낫질 않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써서 완치가 된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완치가 되고 이건 명확하게 모른다는 거네요.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할 때 우리가 매스 때려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동시에 비교해서 한쪽은 이걸 쓰고 한쪽은 안 쓸 사람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냥 써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쓸 게 없기 때문에 확진된 게. 치료제가 없으니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약을 쓰고 있는데 그게 통한 건지 아닌지는 100% 모르겠다. 이거네요, 지금요, 그럼. 네, 바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HIV 그 약 쓰는 거, 그 염기 코드하고 이 바이러스 코드 약간은 일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에 써서 어떤 사람은 듣는 것 같아서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페론 같은 경우 그냥 면역력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쓰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소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분리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갖다 분리하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 자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염기설이라고 해서 염기설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어떤 약에 듣나 안 듣나를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백신도 만들 수가 있고 치료제도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백신을 만들려면 시간이 한 1년 걸려요. 왜냐면은 백신이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 실험하고 사람 실험을 거쳐야 되고요. 치료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치료제도 해서 동물 실험, 사람 실험을 거쳐서 안전을 보장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약들이 저기 외국 가서 많이 이제 뭐 임상 1, 2상, 3상 하다가 굉장히 다 망가진 게 많잖아요. 수출 못하고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물 실험, 인체 실험을 거치기 때문에 아마 빨라도 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뭔가 희소식이긴 하지만 시간은 더 걸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말씀하세요. 예, 다행인 게 근데 여러 군데서 다 하기 때문에 국가 여러 군데 뭐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빨리 되면 빨리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국에서도 연구하고 있으니까 어딘가는 좀 더 빨리 하는 것도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많은 분들 거의 매일 착용하시는데 사실 마스크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숫자가 쓰인 보건용 마스크도 있고요. 일반 마스크도 있는데 꼭 이 숫자가 높고 쓰여 있는 이걸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높고 KF 뭐 94이 올라가서 그 많이 막는데 그거는 특히 환자가 있는 사람이나 자가 격리하는 사람 가족들은 꼭 그걸 써야 되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꼭 그걸 쓰지 않고 우리가 일단은 비말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 나가게 일반 마스크라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 마스크도 못 구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제주도에서 그 페이퍼 타월 가지고 이렇게 못 만드니까 고무줄 엮어서 만들어서 나눠주다가 봉사자들이 그거라도 하게 되면 일단 입으로 들어온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게 정답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호소하시는 분 많은데 그냥 면 마스크 정 안 되면 페이퍼 타월 같은 걸로 이렇게 입을 막으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